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Tiago Alcantara. Tiago Alcantara. He moves through the midfield like nobody does. The first time I saw him, I knew it was low. He'll roll you like a Cuban, his passes never miss. Tiago Alcantara, he takes the fucking piss. 티아고 알칸타라, 플레임은 티아고 알칸타라 두 나시멘토. 그는 1991년 4월 11일 이탈리아 남부 산피에트로 베르노티코라는 작은 도시에서 아버지 마지뉴와 어머니 발레리아 알칸타라 둘의 사랑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브라질 출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탈리아에서 출생?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겠지만 당시 아버지는 이탈리아 프로팀 레체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인근 도시인 산피에트로 베르노티코에서 거주하고 있었기에 티아고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 마지뉴는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팀에 발탁되어 89년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었을 만큼 재능을 갖춘 축구 선수였고, 어머니 발레리아 알칸타라는 배구 선수이다 보니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자식이 운동을 못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살 동생인 하피냐도 엄청난 재능을 이어받아 현재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죠. 1994년 티아고가 4살이 되던 해 당당하게 브라질 대표팀에 합류되어 미국 월드컵에 참가한 아버지를 보며 그에 대한 동경, 그리고 축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스포츠인지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대표팀에 참가해 월드컵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멋있어 보였을까요? 하루빨리 축구 선수로서 성장하고 싶은 티아고는 곧장 플라멩고의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팔메이라스에서 뛰고 있던 아버지는 자신의 훈련장에 티아고를 항상 데리고 다니며 축구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던지 후에 티아고는 어릴 적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축구 선수이다 보니 경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아버지를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훈련 방식을 보고 그것을 체화시키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 안방 가구들을 구석으로 밀어두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었습니다. 그렇게 플라멩고에서 천천히 성장해 가나 싶었는데 발렌시아에서 뛰고 계시던 아버지가 셀타비고로 팀을 옮기게 되자 티아고도 자연스레 브라질을 떠나 스페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 팀인 발마이너 리그란에 들어가 4년, 켈메에서 1년. 어릴 적부터 브라질에서의 경험보다 스페인에서의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만일 아버지가 스페인이 아닌 영국으로 향했었더라면 티아고의 축구 방식이나 습관도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특유의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기술, 그리고 세밀한 스페인 축구에서의 배움은 티아고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는지 당시 또래들은 가볍게 공만 퉁퉁 튀기면서 공놀이를 할 어린 나이였지만 티아고는 그 나이대에서부터 남다른 기술력을 뽐내곤 했죠. 하루는 신발장에 있는 신발들을 모조리 들고 나와 안방에 나열해두고 마치 그것이 콘인 것처럼 생각하며 공으로 드리블을 하곤 했습니다.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아버지의 움직임을 그대로 재현하려 했던 것이죠. 셀타비고에서 최전성기를 맞이하며 장기간 팀에 남아있을 것이 분명했었기 때문에 마지뉴는 그의 아들들을 셀타비고 유스팀에 입단시키려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구단에서는 자리가 꽉 차게 되어 힘들 것 같다 전했죠. 그래서 근처 축구팀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티아고의 축구 실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코치였던 하비에르 라고는 티아고를 이렇게 회상했죠. 티아고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선수가 골키퍼로부터 롱킥을 가볍게 받아낸 뒤 가슴으로 공을 패스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죠. 대부분의 그 나이 때 선수들은 공을 무서워하고 키퍼로부터 킥이 오면 피하기 급급한데 티아고는 그걸 안정적으로 받아낸 다음 가슴 트래핑으로 패스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티아고 말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기술과 드리블 능력을 갖춘 나머지 주변 동료들에게 패스를 건네주지 않고 홀로 모든 걸 풀어나가려 했었죠. 얼마나 실력이 좋았던지 훈련장에서 두 팀으로 나뉘어 미니게임을 하게
되었을 때 티아고는 언제나 약한 팀에 들어가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하루는 코치가 티아고의 반대편 미드필더로 출전해 경기를 했었습니다. 티아고와 중앙에서 1대1 매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코치는 티아고가 어떤 드리블을 할지 알고 있었기에 이쪽으로 이런 드리블을 하겠구나 생각해 예측 수비를 했는데 티아고는 예상치도 못한 발바닥 드리블을 통해 코치를 농락해버렸죠. 당대 최고의 선수였던 호마리우가 하는 기술을 눈앞에서 보여버린 어린 선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셀타비고 유스팀과 티아고가 속해 있는 팀 간의 시합이 잡혀 아버지 마지뉴와 몇몇 셀타비고 동료들이 관중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티아고는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이라도 한 듯 홀로 원맨쇼를 펼치며 박스 상단에 엄청난 중거리 슛을 꽂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셀타비고 성인팀은 오히려 상대팀에 있는 티아고에게 기립박수를 치며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아니라 티아고를 영입해 출전시켜야겠는데? 이처럼 어릴 적부터 상상 초월의 운동신경을 선보인 건 결국 아버지 마지뉴의 피와 함께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프로배구 선수였던 어머니 발레리아의 유전자가 한몫했었던 것이겠죠. 당시 팀의 회장은 어린 티아고를 보며 그는 축구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 기술적, 신체적, 성숙도 측면에서 동나이대 선수들과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회장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소년이 되어버린 티아고를 두고 지역 언론사들도 하루 앞다퉈 칭찬하기 바빴죠. 어린 나이에 극찬을 받아가며 자라다 보니 언론사 혹은 축구팀 관계자들은 이는 어린 선수에게 독이 될 것이다 라며 한편으로 걱정도 하곤 했지만 마지뉴는 걱정하지 않았죠. 티아고는 매우 성숙한 소년입니다. 13살의 저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에게 특별히 가르쳐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에게 어떤 부분이 잘 되었고 잘 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말만 해주었죠. 그가 타고난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서로 조화롭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뿐이지 사실 그 누구보다 아들의 재능을 잘 알고 있던 마지뉴이다 보니 직접 브라질 축구연맹에 전화를 걸어 아들들의 재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브라질 유소년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선수 3명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로드리고, 두 번째 티아고 알칸타라, 세 번째 하피냐. 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연령대 대표팀에 합류시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입에 불이 나도록 추천해주었지만 연맹은 브라질 밖에 있는 선수들을 소집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정책이다 라는 냉정한 말을 건네죠. 2005년 마지뉴는 아들의 재능을 알고 있었기에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축구에 집중하기 좋은 유스팀으로 티아고를 입단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게 된 두 팀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는 그들의 제안을 빠르게 거절했지만 바르셀로나는 지난 2003년 아스날로 떠나버린 어린 재능 프란 메리다에 이어 세스크 파브레가스마저 아스날로 떠나며 생긴 빈자리를 티아고로 메꾸기 위해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첫걸음 라마시아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더 큰 구단으로 옮기게 된 것을 보며 기쁠만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선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티아고가 바르셀로나로 떠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하지만 그가 더 이상 저와 함께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정말 그 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아들과의 이별로 인해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던 아버지와는 달리 티아고는 씩씩한 모습으로 라마시아에 적응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드리블과 컨트롤 면에서 동나이대 재능을 넘어선 티아고이다 보니 바르셀로나 유소년 코치들도 그가 볼을 가지고 노는 것만 보면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티아고는 어디서든 공을 소유할 수 있던 선수였고 자신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는 데 익숙한 선수였습니다. 자신의 발끝 감각 하나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죠. 얼마나 잘했는지 연령에 따라 나누는 라마시아 등급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는 제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단지 시간, 성인팀에서 경합할 만한 피지컬만 서서히 갖춰간다면 그의 활약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1년 성장해 나가던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어느 국적을 택해 대표팀에 나갈 것인가? 특이하게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만 핏줄은 브라질이고 가장 오래 생활한 곳은 스페인. 본인이 맘만 먹으면 국적을 택해 해당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17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어른들보다 자신의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분명한 확신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던 그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스페인을 택하게 됩니다. 제가 움직일 때나 무엇을 할 때 항상 몸에는 브라질리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브라질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모국어는 포르투갈어죠. 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생각,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를 고려하면 저는 스페인에 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자란 방식이죠. 국적도 선택했겠다. 바르셀로나 적응도 마쳤겠다. 티아고는 발군의 실력으로 성장해 나가며 지오반니 도스 산토스, 보양 크르키치와 함께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갈 재능으로 주목받고 있었고, 카데테 BA, 후베닐 BA, 그리고 바르셀로나 B,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오로지 바르셀로나 1군팀 진입뿐이었습니다. 라마시아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 높은 감독이 바르셀로나 B팀 감독을 거쳐 내부 승격으로 1군팀까지 맡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르샤 성골인 펩 과르디올라였습니다. 별다른 감독 경험 없이 곧장 1군팀으로 승격해 모두들 의심하고 있었지만 정말 의심에 그쳤습니다. 리그 우승, 코파델레이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래블 달성, 이와 같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던 바르셀로나였기에 티아고가 1군팀에 진입해 자리를 잡기는 너무나 힘들었고, 애초에 그가 1군팀 감독을 맡게 되면서 그간 지도해온 부스케츠를 콜업시켜 미드필더 쪽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티아고는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의 1군팀 아래에서는 도저히 출전할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펩도 크루이프 아래 단 한 번이라도 캄프누를 밟고 싶어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티아고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이 확정된 08-09 시즌 리그 36라운드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그를 후반 교체 출전시켜주며 대망의 바르셀로나 1군팀 데뷔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고작 15분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티아고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쁠 만한 소식을 과르디올라에게서 건네봤습니다. 티아고, 너 잘하는 거 알고 있다. 바르셀로나 B팀 감독님이신 루이스 엘리케한테 전해 듣고 있어. 그런데 지금 1군팀에는 도무지 너의 자리가 없단다. 다음 시즌부터는 부스케츠도 고정적으로 올려둘 거고, 그의 왼쪽 오른쪽에는 이니에스타랑 사비가 출전하게 될 거라서 정말 자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약속 하나 할게. 지금으로부터 딱 2년 뒤 10-11 시즌부터 너를 1군팀에서 제대로 출전시켜 줄 테니 지금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님 아래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감각을 유지해보자. 아쉬운 마음도 한켠에 있었지만 펩에게 2년 후 1군팀에 완전히 합류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생각에 2년간 열심히 성인팀과 B팀을 오가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펩은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 티아고의 출전 시간을 보다 더 챙겨주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경기에서는 여전히 벤치를 지켰지만 간간히 상황에 따라 교체 출전도 시켜주고, 리그 우승이 얼추 확정될 시기가 되면 연달아 선발 출전시켜주어 소중한 1군 경험을 늘려주었죠.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월드컵 우승의 주역들이 주전으로 뛰는 곳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티아고는 나오는 경기마다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19살, 20살 때 미드필더의 경기 운영을 보면 경기장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잊어버리거나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티아고는 마치 노련한 선수가 플레이하는 것 마냥 경기장 안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때때로 인터뷰에서는 건방져 보이기까지 했고, 볼 컨트롤 사비를 연상케 하며 패스 범위는 숨막힐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죠. 솔직히 사비가 선발로 나서다 보니 교체 멤버로 한 시즌을 뛰었던 것이지, 이미 20살의 나이에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의 침착함, 드리블, 패싱, 심지어 슈팅 능력까지 완벽한 미드필더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벌써부터 완벽에 가까운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듣던 티아고는 19살임에도 불구하고 UEFA 21세 이하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전경기 선발 출전, 후안 마타, 하비 마르티네즈, 안드레 에레라, 다비드 데에야와 같은 형들과 함께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했던지 결승전에서는 모든 축구 팬들이 한 번쯤 상상하는 원더골을 터뜨리며 결승전 MVP에 뽑혔죠. 완벽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티아고는 이듬해 11-12 시즌 부스케츠를 서서히 1군팀에 스며들게끔 완성시켰던 것처럼 티아고 또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성장시키며 사비의 후계자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비의 후계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건재했던 세월간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에서는 언제나 벤치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팀에 있었더라면 주전 자리는 확고하게 지킬 수 있었겠지만 역사에 남을 조합이 자신의 앞에 서 있으니 불만을 품을 내야 품을 수가 없었죠. 결승전, 챔피언스리그, 엘클라시코, 시즌을 좌지우지하는 경기에서는 언제나 교체 출전에 그쳤고, 이 흐름은 다음 시즌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을 보다 입증시키고 싶었는지 2년 전 월바나여 형들과 함께 뛰었던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에 한 번 더 출전해 이번에는 주장 완장을
최선을 다하고 전경기 선발 출전, 결승전에서 베라티, 임모빌레, 보리니, 인시녜가 이끄는 이탈리아를 만나 홀로 해트트릭을 달성해버리며 대회 연속 우승을 이끌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준 그에게 주어진 건 당연히 대회 MVP. 이미 자신은 동나이대 선수들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미래에는 사비, 이니에스타의 자리를 대체하여 바르셀로나의 주전 자리를 차지할 거란 믿음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올 시즌 주전 자리로 올라가려나 싶었는데 그는 돌연 바이에른 뮌헨으로 팀을 옮겨버리고 맙니다. 이적료 2,500만 유로, 4년 계약.